아놀드 렌더러 기반으로 유리 재질, 메탈 재질, 일반 재질을 한번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탑에서 보면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제품들은 앞에 모여 있고, 라이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을 여러 개 사용했습니다. 조명을 다시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조명들을 버리고 다시 설치해 보겠습니다. 조명은 아놀드 라이트를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서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놀드 라이트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자, 방향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타겟 아래쪽에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에 보이는 이 조명의 모양입니다. 자, 모디파이에 가보면 조명 주변에 하나의 도형이 보입니다. 사각형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크기가 600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쿼더입니다. 쿼드로 했습니다. 자,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타입을 쿼드로 했고, 쿼드 X, 쿼드 Y를 각각 600, 600으로 입력을 해서 이 정도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빛의 색인데,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밑에는 8, 위에는 1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를 거는데 렌더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480에 270 사이즈로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가 돌아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어두워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블랙으로만 보입니다. 블랙으로 보였고요. 자, 그러면 이 조명의 세기를 높여 보겠습니다. 인텐시티를 1900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카메라 뷰, 밑에가 카메라 뷰입니다.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링이 되지만 아직도 어두운 상태입니다. 아직도 어두운 상태로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어둡다는 얘기고요. 설정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스포즈를 높여 보겠습니다. 12로 높여보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밝아졌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어두운 상태입니다. 특히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 표현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네, 렌더는 됐지만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즈를 14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좀 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많이 밝아졌고요. 익스포즈 숫자도 인텐시 값도 높였습니다. 인텐시티는 1900, 익스포즈는 14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다시 다른 조명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아놀드 라이트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F3을 누르면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잡고 올려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의 빛의 세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익스포즈는 12로 낮춰주고 인텐시티는 1000으로 낮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방금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렌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조명 두 개가 들어갔고 실제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조명 한 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 개의 조명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아놀드 라이트를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만들었고요. 빛의 세기도 좀 변화를 주겠습니다. 익스포즈는 8 정도로 하고 인텐시티는 600 정도로 좀 낮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주겠습니다. 컬러를 네, 하늘색으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하늘색이 좀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의 장면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아놀드는 좀 렌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렌더 걸고 있는 분위기는 메뉴바 렌더링에서 인바이러먼트에 익스포즈 컨트롤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 렌더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재질들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컵들을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6개 컵을 선택했고요. 다시 카메라 뷰에서 재질 편집기를 열고 소스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휠을 회전해 보면 좀 크게 볼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좀 더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것을 선택한 컵들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Assign 적용이 됐고요. 첫 번째는 은색 메탈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탈이 되려면 스페큘러 리플렉션에서 이 부분에 어드밴스 메탈리스에 어드밴스 메탈리스에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반사가 심해집니다. 표면의 반사가 심해지고 메탈의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이스 컬러가 흰색이기 때문에 아마 은색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적용을 했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 셋업. 자, 렌더를 걸어 보면 은색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배경도 좀 매핑을 했습니다. 자, 배경 매핑을 하려면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 더블 클릭. 자, 여기서 이 광택을 줄이려면 자, 여기 보면 스페큘러 리플렉션이 있는데 제너럴이 1입니다. 이것을 0으로 해주면 광택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0을 입력해주면 광택이 없어집니다.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하고 스페큘러 리플렉션에 들어가서 제너럴을 0으로 해주면 네, 광택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자, 베이스 컬러를 제너럴 비트맵에 가서 여기 보면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3D Max 2019 맵 방에 들어가면 여기에 소스들이 있습니다.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맥스 2019 맵 방에 들어가면 자,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저는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오픈. 이렇게 맥스가 기본으로 지원하는 이 소스를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배경에 F3 누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assign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에서 보고 싶으면 인 뷰포트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UVW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UVW 원래 없었는데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 들어가서 그동안 우리가 언랩 UVW 작업은 했지만 UVW 맵은 주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용하면 됩니다. UVW 맵을 선택하고 이것을 플래너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잘 보면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F3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면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타일링이 나옵니다. 타일링을 저는 3 이렇게 세 번 반복을 했는데요. 미러를 체크하면 이음새 부분, 만나는 부분이 좀 표시가 덜 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질 편집키를 닫고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배경이 이미지가 반영된 느낌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질 편집키를 열고요. 이번에 다시
이 컵들을 선택합니다. 하나, 컨트롤 누르고 둘, 셋, 넷, 다섯, 6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은 카메라 뷰에서 돌릴 것이고요. 그래서 카메라 뷰를 선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은색 메탈이었고요. 이번에는 골드색의 메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Shift 누르고 이렇게 복사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다시 별도로 Material, Arnold, Surface, Standard Surface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크게 보면서 이것을 Assign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만 골드가 되느냐면, 자, 위에 있는 컬러 손대면 안 되고요. 여기서 베이스 컬러를 바꿔 보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노란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컬러가 아니고 밑에 있는 베이직 프레머트에 있는 베이스 컬러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적용이 됐고요. 그러면 카메라 뷰에서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번에는 골드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골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골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Material, Arnold, Surface, Standard Surface. 자, 더블 클릭하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자, 이것을 다시 6개의 컵에 적용을 합니다. 렌더링은 카메라 뷰에서 걸 것이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보면 트랜스미션이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이 있는데 이것을 1로 해보겠습니다. 1. 그러면 투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반사, 스페큘러 리플렉션의 반사도 1로 해뒀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체크해 보면 더 유리 같은 느낌을 더 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때 세팅하도록 하고, 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컵들에게 적용을 했고요. 렌더를 걸어 보면 이제 유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유리로 됐습니다. 유리의 질감을 표현했고요. 유리의 재질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유리끼리 굴절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리 느낌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가 표현이 됐고요. 유리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색상이 들어가 있는 유리는 어떻게 표현하나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재질을 Shift 누르고 복사한 다음에 움직이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컵을 선택하고 가운데 있는 컵에 방금 만든 이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트랜스미션이 있고 제너럴에 1을 줬고요. 자, 여기에 이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색상을 푸른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푸른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카메라 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는 청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는 투명한 유리가 됐습니다. 네, 유리의 색상을 바꾸려면 바로 이렇게 트랜스미션의 색깔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유리의 색깔은 여기서 트랜스미션에서 바꾸게 됩니다.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의 색깔도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잘 보면, 이미지를 잘 보면 이 색깔이 있는 유리가 옆에 있는 투명 유리에 이렇게 반사가 되는 느낌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투명 이 유리잔도 색상이 있는 유리컵의 색상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Material, Arnold, Surface, Standard Surface, 더블 클릭,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컵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컵은 베이스 컬러의 제너럴 비트맵으로 가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네,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을 뷰포트에서 보고 싶다. 네, 클릭해주면 보이고요. 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뷰를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면 한 개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렌더링이 되고 나머지는 유리 재질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다 돌아갔고요. 이번에는 렌더 속도를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회색으로 적용하고 컵 한 개는 반투명하고 한 개는 불투명한 걸로 한번 렌더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재질을 부여하고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 바로 이 회색을 저는 뒤에 있는 컵들은 이 회색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컵도 회색을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이 됐고요. 가운데 있는 이 컵은 불투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 더블 클릭하고 네, 요 이미지는 그대로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을 하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세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페큘러 리플렉션에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했고 뷰포트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만들었던 이 재질은 좀 더블 클릭해서 약간 투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트랜스미션에 들어가면 제너럴이 0.0인데요 0.5로 해서 입력하면 투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 보게 되면 이렇게 다소 투명하게 보일 것이고요. 다시 이 카메라 뷰를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컵은 불투명하고 오른쪽에 있는 컵은 반투명한 컵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모습들이 비쳐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장면을 제대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재질들이 보이는데요. 만들어진 재질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재질은 배경 맵, 이 재질은 은색 메탈 맵, 이 재질은 골드 메탈 맵, 이 재질은 투명한 맵, 투명한 유리 맵, 그 다음에 이 재질은 색상이 있는 유리 맵, 이 재질은 반투명한 이 디퓨즈 맵이 있는 반투명한 재질, 이 재질은 불투명한 이미지가 있는 재질이고 이 재질은 하얀색 일반 재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개 한 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탑에서 한 개씩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컵은 스테인리스 재질, 그리고 이 컵은 골드 재질, 그 다음에 이 컵은 투명한 유리 재질, 그리고 이 컵은 불투명한 디퓨즈 맵이 있는 재질, 이 재질은 흰색 재질.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80720으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는 마치 하얀색 도자기 같은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은색 메탈 느낌, 그 다음에 여기는 골드 느낌, 그리고 일반 디퓨즈 맵에 있는 일반 도자기 느낌, 유리 느낌,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색상이 있는 유리를 선택을 못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각각의 재질들을 적용한 다음에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컵은 흰색 도자기 재질 적용, 가운데 있는 것은 불투명한 이미지가 있는 재질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반투명한 재질,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색상에 있는 유리, 그 다음에 바로 이 컵은 투명한 재질. 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 셋업에 가서 이번에는 1280720으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하얀색 도자기 같은 재질, 이런 질감이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은색 메탈이 또 표현이 됐고, 골드 메탈이 표현이 됐고, 색상에 있는 유리가 표현이 됐고, 불투명한 그림이 있는 도자기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투명한 그림이 있는 도자기도 표현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가 다 돌아가면 일반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보는 것과 다른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은 렌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렌더링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하얀색 도자기 같은 질감, 그 다음에 은색 메탈 같은 질감, 골드, 그 다음에 색상에 있는 유리, 반투명한 재질, 불투명한 재질,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재질을, 컵과 같은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컵과 같은 분위기로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컵들을 선택을 하고 이 컵들에게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새로운 재질을 하나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제너럴, 블렌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버리고 두 번째 것도 버리겠습니다. 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재질을 이 6개의 컵에 어사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좀 잘 안 보여서 키워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은색 메탈입니다. 요것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약간 반투명한 디퓨즈 이미지가 있는 재질입니다. 요걸 두 번째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질은 너무 반투명이 됐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에 가서 0.5를 바꾸겠습니다. 이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0이 되면 이렇게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0.2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투명한 상태, 반투명한 상태가 되겠지요. 자, 이 상태의 두 가지 이미지가 지금 섞였는데요. 여기에 자, 이 마스크 비트맵에 가서 자, 마스크 1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13-1 마스크 1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요게 마스크가 되고, 지금 여기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탈 부분이 밑으로 가 있고 디퓨즈가 있는 반투명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고 아웃풋에 가서 인버트 해주면 바뀝니다. 저 윗부분은 메탈, 나머지 부분은 약간 불투명한 재질이 될 것입니다. 이 재질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고요. 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면 윗부분은 메탈이고 그리고 아랫부분은 약간 불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단의 메탈이 너무 어둡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이 아닌 이 플라스틱 부분, 이 플라스틱은 약간 반투명이고 캐릭터는 완전히 불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투명한 부분과 반투명한 부분을 구분해서 또다시 블렌드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되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메탈이 아닌 부분, 플라스틱 부분은 반투명한 재질이고 그 다음에 캐릭터와 글씨 부분은 불투명한 재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또 작업하기 위해서 블렌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소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투명한 상태입니다. 0.3의 숫자만큼 투명한 재질입니다. 그러면 머티리얼 2를 떼고 다시 이 부분에 저는 블렌드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제너럴 블렌드로 가서 자 클로즈 하고요. 자 이 부분 지우고 자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여기에 적용을 하고요. 자 이것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기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을 하나 제가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제가 됐고요. 이것을 두 번째 재질에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정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투명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불투명하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2 여기에 마스크 2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너럴 비트맵 이번에는 마스크 2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2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여기 잘 보면 마스크 2 부분은 투명하지가 않고요. 지금 잘 보면 마스크 2의 영역만큼 캐릭터는 투명하지 않고 캐릭터가 아닌 나머지 바틀 부분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렌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면 캐릭터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컵은 반투명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탈 부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조 편집기 닫고 상단에 있는 이 조명, 위에서 아래로 비추고 있는 이 조명을 선택을 하고 이 조명에 텍스처를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질 편집기를 열고요. 재질 편집기를 열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맵, 제너럴, 비트맵에 가서 HDRI 소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소스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 맵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로 카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도 조정해야 되는데요. 우선 한번 돌려보고 렌더를 한번 걸어보고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 셋업에 가서 이것을 작은 사이즈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렌더링은 덜 됐지만 메탈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도 어둡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아직도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 익스포즈를 낮춰 보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인텐시티도 낮춰 보겠습니다. 우선 2를 입력해서 한번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어두운 상태로 보입니다. 아직도 많이 어둡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바꿔줍니다. 지금 이 조명, 네, 요 조명을 지금 보면 쿼드로 되어 있는데 이 타입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을
스카이돔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스카이돔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도 1로 놓고 익스포즈도 1, 인텐시티도 1로 놓고 렌더를 걸어보겠는데요. 렌더 걸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것은 텍스처가 아니라 인바이러먼트,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이 아니라 스페리컬이 되겠고요. 스페리컬. 그 다음에 이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경에도 반영이 되고요, 골고루 다 반영이 됐는데 메탈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 반사 이미지가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노란빛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탈 재질과 플라스틱 재질이 같이 있는 이런 컵을 렌더링을 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텍스처, 조명에 적용한 이 텍스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강한 색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강한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고 또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텍스처가 아니라 코디네이터에서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에 어떻게 spherical environment다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메탈과 플라스틱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됐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조명은 텍스처에 이미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미지를 반영했고 그 이미지는 environment 환경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였고 HDRI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반드시 텍스처가 아니라 environment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가지 모양이 있는데 spherical environment가 적정합니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 조명은 intensity도 낮추었고 expose도 낮추어졌습니다. 각각 1.0, 1.0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사이즈로 렌더를 1280720으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명에 적용한 HDRI 소스가 결과적으로 모든 물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배경도 같이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탈 분위기 확실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광택이 살아있고 약간 투명한 이런 재질, 그 다음에 캐릭터는 불투명한 재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렌더링 되는 이미지를 보면 노이즈가 보이는데 이 노이즈를 없애려면 설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설정을 변경하면 결국은 또 렌더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그래도 어떤 부분을 변경하면 노이즈가 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렌더링이 마무리가 됐고요. 노이즈를 좀 감소시키려면 아놀드 렌더러에서 카메라 옆에 3 이 숫자를 4로 높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숫자를 한 단계 높여줘도, 그러니까 디퓨즈의 샘플 값을 하나씩 높여주면 됩니다. 디퓨즈가 2에서 3으로 높아지면 그만큼 노이즈가 해소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메탈은 메탈 같은 분위기로 나타났고 플라스틱은 약간 반투명한, 이 플라스틱은 약간 투명한 느낌이 살아났고 캐릭터는 불투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놀드 렌더 기반으로 라이팅과 렌더링을 해봤고요. 자, 몇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만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놀드 렌더러 기반으로 컵의 매핑, 라이팅, 렌더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